네가 감히 여길 어지럽히려 들어? 장비 담당 테크니션 이혁진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다. 주변에 있던 스태프 몇 명이 움츠러든 채 난감한 표정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항의하자 이혁진은 코웃음을 치며 마이크 볼륨 다이얼을 건드렸다. 너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 빨리 무대에서 내려가. 전 단지 볼륨을 조금만 높여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을 뿐입니. 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누군지 알아. 그렇다고 특권이라도 원하는 거야? 모두 똑같이 대우받아야지. 이 행사는 기업 후원사가 포용을 강조한다니 아주 난장판이겠군. 죄송한데 지금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 몰라. 네가 감히 우릴 지휘하려 드는 게 불쾌하다고. 자, 보안팀. 여기 VIP석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 하나 끌어내. 이혁진이 보안 요원을 향해 손짓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수십 명 기자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 뒤에선 벌써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야, 저거 녹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관람객이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며 휴대전화를 치켜들었다. 진짜 믿을 수가시 없네. 손흥민 선수 아닌가? 저기 마이크 조정 좀 부탁했다고 이렇게 막 대하는 건가?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쉽게 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무서워 보이잖아. 마치 시장통 같았던 이벤트 홀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고 곳곳에서 조용한 분노와 긴장이 엄습해왔다. 긴 주말 저녁의 열기로 후끈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식어가며 모든 시선이 손흥민과 이혁진 사이에 쏠렸다. 여러분, 이곳은 서울 강남의 메이플 컨벤션 센터입니. 행사장에서는 촬영이 자유니까 구독해 주실 분들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구독 타령이야. 한 인터넷 방송 리포터가 소공어렸다. 그래도 이 일 나중에 계속 뉴스거리 될 것 같아. 끝까지 지켜봐야겠어. 저 테크니션 완전히 오만방자하네. 손흥민 선수가 부탁한 게 뭐라고 저렇게 화를 내지. 다들 조용히 해. 뒷얘기가 뭔지 들어봐야 해. 메이플 컨벤션 센터. 여기 예약 잡기가 어려운 데로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해외 이벤트도 자주 열고 몇 주 뒤에 두바이에서도 이 기업이 스폰서하는 대규모 포용성 관련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엄격한 지침이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대하라는 거겠지. 근데 대체 왜 저렇게 적대적이야? 내가 듣기로는 오늘 사운드 체크에 어떤 불만이 있었다던데. 잘 모르겠네. 저기 관계자 쪽에 물어봐야겠다. 무대 앞쪽은 환한 조명 아래 반짝이고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는 거대한 통풍구가 행사장 전면에 설치되어 있었다. 음악이 흐르다 말았는지 볼륨이 어중간하게 줄어든 상태였고 미세한 피드백 음도 들렸다. 바깥은 늦은 봄비가 내려 습기가 가득했지만 안은 차갑게 식어 긴장감을 더욱 돋웠다. 샹들리에와 LED 배너가 섞인 무대 장식이 화려했으나 지금은 그 화려함도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 자리에 기자들도 많고 글로벌 스폰서들도 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이번 홍보 행사를 5번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태프가 낮은 목소리로 옆 직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손흥민 선수는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거고 두바이 컨퍼런스 때도 스페셜 스피치를 할 예정이래요. 그런데 저 테크니션 왜 저렇게 까칠하지? 메이플 측 대표는 어디 있어요? God 온다고 했는데 관리팀이 문제될 만한 일은 전혀 예상 못했대요. 조용히 안 해? 너희가 웅성거리니까 여기 어수선해지잖아. 이혁진이 스태프 쪽으로 손가락질하자 다른 직원들은 잔뜩 주눅이 들었다. 손흥민은 헛기침을 하고 테크니션을 바라보았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 혹시 제 요청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먼저 말씀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가 요구만 안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넌 분명 남들보다 특별 대접을 바라잖아. 늘 스타가 어디 가든 VIP 취급이 기본이니 익숙하겠지? 제가 언제 특별 대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공연 영상 촬영도 있고 제 목소리를 시청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니
볼륨 조절을 건의드린 겁니. 이것은 제 개인적 특권이 아니라 행사 진행을 위한 기본 아닐까요? 기본? 내가 여기 기술 총책임자야. 네가 감히 내 영역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행사에 참여했던 다른 게스트들이 하나둘 이 대치를 지켜보다가 수군댔다. 이분 평소에도 고집이 세다고 유명했어요. 대학로 시절부터 악명 높은 음향 기사였다고. 근데 이번엔 상대가 손흥민 선수라니 아무리 뭐라 해도 이건 심하지 않나? 회사에서 저럴 때 어떻게 못 말리나? 이건 분명 회사 방침에도 어긋날 텐데. 손흥민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협조하고 싶습. 이번 이벤트는 저도 대한민국 대표로서 그리고 두바이 포용성 컨퍼런스 참여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합니. 스폰서분들이 마련한 자리지 않습니까? 스폰서 포용성 평등 진저리가 나네. 왜 우리는 귀한 분들을 최고 대접해야 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그냥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는 건지. 아니,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 포용성은 말 그대로 모두를 존중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널 존중해야 할 의무는 없어. 네가 잘나든 말든 난 여기서 내 방식대로 일할 거니까. 주변 기획사 직원들이 다급히 뛰어와 말했다. 이혁진 씨, 잠시만요. 혹시 정책 숙지 못하셨나요? 이번 행사부터 엄격한 인권 및 포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회사 측에서 알고 있고 말고 우습지 않나? 포용이라면서 전부 강제 통제하겠다는 걸 보면 아님니 그런 취지를 왜 곡해하세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 이미지가 달려 있어요. 이혁진은 코를 훌쩍이며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기업 이미지? 그깟 거 아무나 챙겨. 난 내 주장을 꺾을 생각 없어. 손흥민이 다시 한번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제가 언제 제 권위를 앞선 적이 있나요? 전 같이 협력해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누가 너더러 권위를 세우랬어? 난 네 존재 자체가 거슬려. 축구만 잘하면 어디서나 우쭐거리겠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쭐거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 애초에 직업이 축구 선수일 뿐이죠. 그런 말로 포장하지 마. 스타는 스타야. 뒤편에서 구경하던 몇 명이 본격적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심각하네. 손흥민 선수가 몇 번을 양보하는데도 저 테크니션이 완전히 적대적이야. 맞아요. 제대로 얘기도 못하게 하고. 솔직히 이렇게 되면 언론에 퍼질 텐데. 두바이 행사 전부터 문제가 커지겠군. 누가 한번 중재해야 하는데 다들 위축된 거 보세요. 그때 나이가 지긋한 지배인처럼 보이는 인물이 달려왔다. 모두 뭘 하는 겁니까? 이혁진 씨,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소동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이혁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닙니다, 지배인님. 그냥 이 사람 손흥민 이 공연 음향 세팅에 참견을 하길래 제가 규정대로 예외 없이 대하겠다고 했죠. 지배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외 없이 대한다는 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뜻입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포용이니 뭐시니 다 형식적인 걸로 본다고. 지배인은 손흥민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그동안 매끄럽지 못한 소통이 있었나 봅니다. 손흥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야말로 여기서 소란을 빚어 죄송합니. 단지 음향 상태가 너무 낮아 제 목소리가 청중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제가 강조해야 할 메시지가 잘 안 들릴 것 같아 말씀드린 거예요.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 스태프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손 선수,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대. 각종 국제 행사에서 유명인이라고 특혜 달라는 게 아니라 청중을 위해 음향을 제대로 세팅해 달라는 식의 요구였다고. 항상 그런 식으로 배려를 강조한다는데 이 기술자분이 너무 삐딱한 거 아냐? 맞아. 기업 스폰서들은 두바이 포용성 컨퍼런스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모두가 귀 기울이게 만드는 상징으로 섭외했대. 메이플 컨벤션 센터에서도 그걸 테스트하는 의미였다고 들었어. 그러면 손 선수는 이번 행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겠네. 나라 홍보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고. 그렇지. 근데 이혁진 테크니션이 예전부터 위계 질서 엄청 따지고
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들었어. 다른 구경꾼들도 하나둘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다. 난 이런 거 처음 본다. 어떤 기업이 포용성 정책을 발표하면 대부분 VIP 우대만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가네. 그러니까 결국 대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저 테크니션이 개인적으로 손 선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네. 그런데도 회사가 강경 대응 못하는 이유가 있나? 설마 인맥이 있나? 이혁진이 다시 한번 손흥민 쪽으로 돌아섰다. 이봐, 더 할 말 있어? 네가 지금 이 행사에 굳이 나올 필요 있었나? 어차피 해외 일정이 바쁘다며? 네, 바쁩니. 하지만 이 자리가 제게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냈어요. 그리고 포용성이 해외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함께 성장해야 하니까요. 좋은 말로 포장하긴. 그런 소리, 난 지겹다고. 손흥민은 이를 악물었다. 왜 이토록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배인이 끼어들었다. 이혁진 씨. 적당히 하세. 스폰서 쪽에서 당신 같은 태도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지금 이미 다들 지켜보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포용성 지침이란 것도 결국 VIP만 살린다는 위선 덩어리 아냐? 난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를 이렇게 모욕하는 게 옳습니까? 손흥민 선수 요청은 오히려 행사 성공에 필요한 합리적 요구 같은데. 내가 결정할 문제라는 걸 잊지 마세. 당신은 이 행사장 총괄일진 몰라도 음향 세팅 권한은 내 손에 있다고. 지배인은 얼굴이 벌개지며 말했다. 그럼 내가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겠습. 이런 식으로 행사 망치겠다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쪽에서 또 다른 스태프가 뛰어와 중재를 시도했다. 두 분 모두 진정해 주시고 우리 손 선수님도 할 말 하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그래,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손 선수님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하는 응원도 들렸다. 손흥민은 머리를 짚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뛸 때도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동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번 두바이 포용성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공기가 가라앉았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 영상 기자가 카메라 줌을 손흥민에게 맞추며 중얼거렸다. 저건 기사감이다. 진심이 느껴지네. 하지만 이혁진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말 잘했네. 그런데 내가 널 팀이라 생각해야 하나? 난 그냥 음향 조정하는 사람일 뿐이야. 네 경기 같은 건 관심 없어. 관심 없으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음향을 조금 높여달라고 부탁드린 건 행사장에 온 모든 분들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입니? 저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 듣기 싫다니까. 결국 네가 이 행사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말 아니야? 아니요. 저뿐 아니라 다른 연사들도 계시고 공연팀도 있습. 모두가 서로 말소리를 잘 듣고 전달할 메시지가 분명해야 행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때 한 여성 참가자가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저도 이번에 무대 위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볼륨이 좀 낮아서 걱정됐습. 혹시 발표 중간에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곧이어 또 다른 이가 소리를 붙였다. 맞아요. 저희도 같은 불편을 느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말 못했죠. 손 선수님이 대신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테크니션 분 말대로 원래 설정이 있지 않을까요? 원래 설정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조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토론을 벌이자 장내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결국 지배인이 다급히 무정의를 들고 외쳤다. 본부장님, 지금 행사장에 문제가 생겼습. 제발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중후한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메이플 컨벤션 센터 본부장인 듯. 그는 이혁진과 손흥민 사이에 서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 혹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음향 볼륨 조절을 요청했는데 테크니션 분이 강하게 거부하시면서 저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셨습니다.
이혁진이 바로 나섰다. 본부장님, 전 그저 가이드라인대로 했을 뿐입니 포용성이라더니 VIP나 유명 인사를 무조건 우대해선 안 된다고 전 들었습니다. 본부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습 우리 기업이 강조하는 포용성 지침은 모두를 배려하라는 의미입니. 여기엔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 권위를 강요하는 것도 안 되지만 상대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몇몇은 올소소 하며 호응했다. 근데 이혁진이 발끈하며 전 그저 손 선수에게 특혜 주지 않으려 한 것뿐입니. 그가 유명인이니까 마이크 소리만 크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둘까봐 신경 쓴 거죠. 손흥민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꾸했다. 특혜가 아닙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발언자분들도 목소리가 안 들려 곤란함을 겪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이 호응했다. 여기 다른 발표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 포용의 핵심은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들리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 오히려 테크니션님이 지금 같은 태도로 특혜를 운운하는 게 모순적이에요. 이 말에 주변 군중이 술렁거리며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진짜 그렇네.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음향 환경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태 뭘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저 사람이 예전에 스타들을 싫어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결국 그런 사감 때문인가? 너무 어이없다. 근데 이제 곧 두바이 행사도 해야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혁진의 목소리는 더욱 예민해졌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낮은 음향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내 원칙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본부장이 단호하게 답했다. 네, 잘못됐을 포용이란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지 동등하게 불편을 강요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 웃기네. 다수 의견에 밀려서 내가 무조건 틀렸다는 거군. 손흥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저를 싫어하시는 건 자유시지만 여기 오신 분들께서 발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본 음향 세팅만이라도 원활히 해주시면 좋겠습. 제안을 무시하셔도 괜찮으니 다른 분들까지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 네가 날 가르치려고 드는 거냐? 손흥민이 고개를 숙였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스탭들이 조심스럽게 이혁진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혁진 씨,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 기업 차원에서도 반드시 인클루시비티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 스폰서인 플래티넘 그룹 쪽에서도 오늘 직접 참관하고 있다고요. 뭐? 그 사람들도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요, 뒤쪽 VIP 라운지에서 방금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런 젠장. 그러자 뒤쪽에서 양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플래티넘 그룹의 임원인 듯 냉정하지만 온화한 표정으로 상황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늘 포용성과 상호 존중을 강조해 왔습. 특히 이번 두바이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무대이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초청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돌려 이혁진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께서 평등을 실천하시려는 마음은 이해합니.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한다면 그건 평등이 아니라 무례겠지요. 전 그냥 유명인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는 게 싫었습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대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 달라는 겁니. 거기엔 일하는 스태프들의 안전과 편의도 포함되어 있지요. 하지만 현재의 언행은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네요. 사방에서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지며 기자들이 방금 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쏟아져 나왔다. 또 다른 기자가 손흥민 쪽으로 마이크를 뻗으며 물었다. 손 선수님, 이 일로 크게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행사 참여를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 이 행사가 꼭 성사되길 바랍니. 한 사람의 태도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태가 점점 커지자 지배인과 본부장, 스폰서 임원이 회의를 짧게 주고받았다. 그리고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여러분, 이번 행사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 포용이란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 이 점을 저희 스태프 그리고 관련 업체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 혹시나 내부에서 이 정신을 위배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말에 군중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이혁진은 조용히 물러서는 듯하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래서 날 해고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전문가를 이렇게 쉽게 잘라낼 수 있어?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얼만데. 본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행사를 망치는 전문가라면 우리는 외부 지원이라도 받아야죠. 부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혁진이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그럼 네가 직접 음향 만져봐. 난 손도 대기 싫으니 아예 끄는 게 어때? 그 순간 안 그래도 약간 낮았던 배경음이 완전히 끊겼다. 스피커에서 웅 하는 노이즈만 짧게 울리곤 조용해졌다. 관객 중 누군가 녹화가 끊겼나? 하고 놀라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화면을 살폈다. 웅성거림은 금방 분노에 가까운 소리로 번졌다. 이건 너무하잖아. 행사를 할 수가 없겠는데. 어떻게 발표자들 다 대기 중인데 음향이 꺼져버리면. 손흥민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무대가 깜깜해진 쪽을 바라보았다. 이건 완전히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네요. 그래, 공평하게 모두 입 다물어 버려. 이게 네가 말한 포용이야? 이혁진이 비꼬는 말투로 내뱉었다. 분위기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험악해졌을 때 스폰서 임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죄송하지만 당신을 계속 기용하기 힘들겠습. 메이플 컨벤션 센터 측에도 건의할 테니 당장 퇴장해 주시죠. 뭐라고요? 지금 날 쫓아내겠다고? 네, 우리에겐 우리의 가치와 사업이 걸려 있습. 기술자의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본 정신을 망치는 분을 용납할 순 없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서자 이혁진은 결국 고개를 돌리며 씩씩거렸다. 나가면 그만이지. 다들 후회할 거야.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후회하지 않게 함께 가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 듯하자 행사장 곳곳에서 저 사람 평소에도 문제 많았나 봐. 결국 이렇게까지 되다니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SNS에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 하며 핸드폰을 흔들었다. 잠시 뒤 보안요원 몇 명이 이혁진을 진정시키려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날 듯한 기색이 보였다. 손 떼. 내가 알아서 나간다니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안내만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하지만 본부장과 지배인이 달려와 중재했다. 이혁진 씨 진정하시고 다른 분들께 사과라도 한마디 하시죠. 그렇게 퇴장하시면 정말로 모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하고 끝까지 버티던 이혁진은 주변의 카메라와 시선을 의식하는 듯 잠시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뭔가를 결심한 듯 마이크 스탠드 쪽으로 걸어갔다. 좋아, 한마디 하자. 다들 들어. 순간 사람들은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또 한바탕 폭언이 나오려나 싶었던 찰나 이혁진은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내가 잘못했어. 혼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처음에 당신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인을 보면 뭐든 쉽게 해결하리라 믿고 특혜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특혜를 당연히 여길 거라 생각했어. 싫었지. 나에겐 포용이란 결국 지겹도록 반복되는 VIP 사양이었으니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근데 들어보니 손 선수도 다른 발표자들도 음향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아 다 같이 곤란해하고 있었던 거였군. 난 내 고집 때문에 정작 모두에게 필요한 음향 환경을 무너뜨린 셈이지. 숨죽였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호흡을 뱉었다. 이혁진은 아까와 달리 한결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스타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난 굴욕감을 느꼈어.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화부터 냈지. 미안하다. 손흥민은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오늘은 사정이 달랐습. 앞으로 두바이 컨퍼런스를 비롯해
어디서든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소통을 위해 힘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알아듣겠어. 앞으로는 편견 갖지 않도록 노력하마. 다시 한번, 미안해. 그러자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말했다. 이혁진 씨, 솔직히 저희가 당신을 퇴출하는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스폰서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포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자세도 포용해야겠지요.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음 앞으로 모든 참여자 의견을 듣고 더 이상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 주셔야 합니다. 이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저도 제 태도를 바꿀게요. 별로 달갑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인정해야 제게도 길이 있겠죠. 손흥민이 한 발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악수합시다. 이번 일로 제게 상처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을 위해 앞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 선수, 주변이 고요해졌고 이혁진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맞잡았다. 그것을 지켜본 스태프와 관객들이 환호에 가까운 안도감을 표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두바이 컨퍼런스 준비도 문제없이 이어질 것 같네. 조명 스위치가 다시 가동되고 음향 장비도 재부팅되자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방금 전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제 더 나은 상태로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 우선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반적 볼륨을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스태프 몇 명이 바쁘게 장비 체크를 하며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테스트. 네, 이제 음향 상태 좋아졌어요. 조금 더 높일게요. 발표자분들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내 마이크가 정상 작동되자 지배인이 장내 방송을 통해 알렸다. 현재부터 모든 발표 및 공연이 시작됩니. 혹시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스태프에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조정하겠습니다. 군중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사진 기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다. 스폰서 임원과 본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 기업이 강조하는 포용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건 별거 없습. 다들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한 중계 담당 리포터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이걸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면 오히려 좋은 홍보가 될 수도 있겠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잘 해결됐으니. 그렇지. 게다가 손 선수의 인품도 빛났고 테크니션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배우는 점이 있잖아. 맞아. 또 이런 사례가 쌓여서 어디든 불합리한 대우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겠네. 그 시각 메이플 컨벤션 센터 담당 관리부에서는 행사 재발 방지와 직원 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모든 스태프에게 정기적으로 포용성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습 그리고 음향이나 조명처럼 전문 분야 직원들에게도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적용해야겠어요. 손흥민 선수 측에도 정식으로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입니 이미 본부장님이 공식 사과하기로 했고요. 한편 손흥민에게 달려온 몇몇 관계자들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의사를 확인했다. 손 선수님, 이번 일로 언론이 떠들썩해질 텐데 저희가 상황 설명 보도 자료를 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단. 저 개인만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 이번 일은 서로의 요구를 제대로 듣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스폰서 임원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드립니. 사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행사장 왕처럼 대접받을 줄 알고 그걸 홍보 수단으로 쓰려 했던 면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겸손하고 모두를 배려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아닙니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 지금처럼 갈등이 생길 때 진짜 중요한 건 서로 이야기 나누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 파악하는 거니까요. 곧이어 관객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제 보니 포용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직접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거구나. 맞아요. 단순히 VIP만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노력하라는 뜻이었네. 기술자분도 결국 바뀌었잖아. 자존심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차별은 안 돼도
요청 자체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중요한 교훈이네. 이내 행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자 안내방송이 울렸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곧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밝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자, 잠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 한 단계 발전한 계기가 된 것 같습.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을 더 큰 무대, 두바이 컨퍼런스까지 이어가길 바라며 이 자리에 모신 손흥민 선수의 간단한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중의 박수가 가득해지자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 그는 힘찬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조금 전 일이 저도 놀랍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배웠다고 생각합니. 포용성은 간단히 말해 서로를 존중하고 듣고 함께 성장하자는 겁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그런 마음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해주시면 분명 성공적인 행사가 될 거라 믿습니다. 또 한 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고 사회자가 호응했다. 감사합니. 방금 전 다소 불편했던 상황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메이플 컨벤션 센터와 플래티넘 그룹이 마련한 다양한 발표와 공연을 모두 즐겨주시길 바랍니.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자들이 분주히 사진을 찍는 사이 손흥민이 무대 뒤로 내려오자 지배인과 스폰서 임원 그리고 본부장과 이혁진이 나란히 서서 그를 맞이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 선수님. 원래라면 이런 갈등 없이 준비해드렸어야 했는데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운 계기가 됐어요. 지금처럼 모두가 함께 개선 방향을 찾는다면 두바이 컨퍼런스도 성공할 거예요. 스폰서 임원이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당신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데 그 힘을 자랑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길에 쓰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배워야 할 점이 많습.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가면 됩니다. 이혁진은 마지막으로 한 발 다가서서 작게 말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손 선수.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내가 열심히 세팅해둔 무대에서 멋진 스피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소리 잘 울리는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이내 각자 할 일을 찾아 분주히 흩어졌다. 행사장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진 듯 분노와 긴장 대신 화합과 기대감이 감돌았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층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오늘부터 전 직원 대상 포용성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자고요. 조습 그리고 테크니션 분들께도 고객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제공해요. 스타든 일반인이든 같은 협력 파트너라는 걸 인식하도록 음향, 조명, 무대 설치, 전부 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놓읍시다. 필요한 건 서로 조정해야죠. 손흥민은 임원 및 여러 스태프들과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 했지만 몇몇 관객이 다가와 요청했다. 손 선수님, 혹시 우리 청소년 클럽 아이들에게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행사 구경 온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잘 안 난다고 해서 손흥민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막으려고 해도 뜻이 정당하다면 계속 말해보세. 언제나 해결책은 대화 속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일자 손흥민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후 행사장 입구에서 진행 요원이 마지막 안내를 했다. 오늘 문제됐던 음향 이슈는 안전히 해결됐고 조금 후 예정된 공연팀 리허설도 원활히 진행됨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또 내일은 좀 더 자세한 Q&A 세션도 마련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 리포터들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이 드라마 같은 전개 결국 해피엔딩으로 가네요. 라며 웃음을 섞어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마지막으로 취재진을 대표해 한 기자가 뭉뚱그려 물었다. 손 선수님, 앞으로 이런 갈등 상황을 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는데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손흥민은 침착히 대답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상처 줄 수도 있습.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바꾸고 사과하며 앞으로 나가느냐겠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혁진도 본부장 옆에 서서 작게 한마디 보탰다. 나도 이번에 크게 배웠습. 평등이란 모두를 같은 위치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갖춰주는 것이라는 걸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 만약 이걸 보시는 분들이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대화로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현장의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새 단장을 하는 모습이었다. 조명은 더욱 밝아졌고 스피커에서는 깨끗한 테스트 음이 흘러나왔다. 손흥민은 환송 인사를 받고 행사장을 나서면서 기자 카메라 앞에서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곧 이어질 공연 리허설 준비로 또 한 번 즐겁게 분주해졌다. 이곳 메이플 컨벤션 센터에서 일어난 갈등과 화해 그리고 포용의 메시지. 내일 있을 2부 행사도 기대해 주세요. 어떤 리포터가 장내 청중을 향해 외치자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계속하며 답했다. 네, 다들 다시 모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줘야죠. 구독도 꾹 눌러주실 거죠? 곁에 있던 지인이 장난스럽게 반문했다. 당연하지.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혹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오늘처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들 배우면 좋잖아. 그렇게 모든 이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기록하고 전파하며 더욱 나은 내일을 약속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서로를 돕는 진짜 포용의 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합시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앞으로도 나 자신이 아닌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감사합니다. 그 말과 함께 이야기의 장막이 내려갔고 장내는 희망 어린 기대로 가득 찼다.